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에 예능 차원에서 이모경, 제가 이모경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모경 교수님, 꽂혔어요. 이모경이 진심이다. 방송 끝나고 집에 가잖아. 그럼 이모경 계속 보내. 옛날에 남국이에게 보였던 집착을 요즘 이모경한테 보이고 있어. 교수님은 내가 보니까 예. 약간 사악하거나 못된 애들보다는 멍청한 애를 좋아하는 거야. 약간 바보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드러났어. 아, 예. 여러분 울적한 기분 이모경 보면서 제가 지난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이기흥 회장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그 보훈으로 김종민 회장이 오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준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저 이모경 의원이 킥복싱 관장이라는 아까 전에 그 관장의 녹취록을 틉니다. 근데 그 녹취록의 그 자살한 내용은 관장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단 심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승단 심사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승단 심사가 잘못됐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해서 그 관장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네, 꿈 제가 얘기 빼시고요. 김종민한테 네. 제가 김종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제 동료들을 건들지 말라고 제가 사임하겠다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을 도와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왜 그렇게 조작한 거냐고 이게 판결문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김종민이가 하는 얘기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수원지방법원에 판사 아는 사람 있고 그 친구가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고 이모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 대 뒤집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깜빵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자, 어떻게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만약 법칙 위증이면은 위증죄 되는 거 아시죠? 처벌받겠습니다. 신준 참고인이 지금 저를 모독하는 행위부터 해서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모두 사실입니다. 강신준 참고인. 이보세요. 모두 사실입니다. 강신준 참고인 이보세요. 네, 앉아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강신준 참고인.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은 단증 발급해주고 경찰 채용 부정까지 악용되는 불법 단증 매매 실태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서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사과뿐만이 아니라 참고인이지만 경찰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은 강신준이라는 참고인의 육성을 가지고 본인이 한 말인데 지금 이 육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께서 뭐 국회에서 들으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종민 씨가 우리 이모경 의원 얘기하면서 한 사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그 녹취록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 체육관장의 목소리입니다. 전 이모경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진짜?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예. 이모경님의 생일날. 이모경 의원님 이모경 생일 있어. 네네. 생일날 광명시의 모 카페에서 학부모 8명과 시의원 2명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와. 당시에는 집합 금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심지어 그 생일 파티란 그 장소의 3층은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었고요. 3층은 미혼모들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신생아와 함께. 그러니까 본인 생일 파티를 위해서 광명시에 있는 학부모들을 억지로 차출해서 미혼모들과 신생아의 감염 위협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일 파티를 하셨다는 거. 장소마저도 네. 또. 그리고 그 시의원 2명도 이모경 말 한 번에 벌벌 떨면서 같이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요. 뭉치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있는 게 국회의원의 자리잖아요. 근데 비교적 따져봤을 때 참고인은 네.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이모경 국회의원보다는 약자예요. 그 그럼요.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건데 그 국회의원이 본인을 향해서 조금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을 향해 이거는 다 위증이고 어떻게든 여기서 사과뿐만 아니라 그러네. 경찰에게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건 저 사람은 평상시에 국민의 목소리 약자를 대변하기보다 지가 지 갑질하느라 바쁜 사람인 게 저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이대남님 여러분 제가 키웠습니다. 킥복싱 협회는
좀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요. 킥복싱 하면 또 김종수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이모경 하면 네. 제일 유명한 사건이 그겁니다. 저기 이모경이 트라이슬론 선수, 네. 이건 2020년 벌어진 사건인데 네네네. 트라이슬론 하던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인데 이제 그 코치나 이런 애들로부터 이제 좀 많은 심한 폭행 이런 걸 네. 당해서 그걸 못 이기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극단 선택을 나중에 이제 네네네. 하게 되는데 예. 이모경이 그 동료한테 전화를 해. 그러니까 그 경주시청에서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지만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해서 그래도 분위기 좋게 잘 있었는데 이 소송건으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내렸다. 이제 결과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까지 하고 경주시청에서 팀을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이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내가 싫은 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언니가, 숙현 언니가 그 부산에서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다닌 적 있나요?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닌 기록은 있거든요. 지금 부산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고, 부산체육회는 무슨 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럼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나?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경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 최숙현 선수의 이렇게 증인으로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우리가 맨날 맞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다. 너만 안 때린 거야. 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뭐 반발하고 뭐 사기라고 했더니 근데 그때가 사실 저 위증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위증교사네요. 저게 사실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때 벌써 그 국회의원 좌파 국회의원 자질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시청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부산시청 와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얘가 그걸 이제 뭐 경찰에 잘 친절하게 안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모경이. 아니 이 일은 경주시청에서 일어났는데 왜 부산시청까지 피해를 보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난 그 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됐으면 그렇죠. 선택을 했는데. 우리 체육계가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애꿎은 부산시청에 피해를 봐야 되냐.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난 너무 놀랬고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정말 사람이 할 짓 아니지. 사람이 할 짓 딸이 아니죠.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왜 그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부산시청 힘들면 데려가지 않았냐. 니네 집 데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런 사람이 뭘 재선 의원 돼갖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은 그러네요. 야, 이 세상은 진짜 국회의원은 어떤 놈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호 의원님이 국회의원이니까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가리가 나쁘니까 잘 새겨 들어. 모르겠으면 요거 해갖고 녹음해서 계속 들어. 이해가 될 때까지 아니면 썸한테 물어보는지. 요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각보다 신경정신과 진료를 되게 많이 가요.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자기가 재설 때 아버지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밤에 꿈에 계속 아빠가 나오는 거야. 수능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좀 먹었거든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병원에 갈 때마다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거 보험 처리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하면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나는 보험 처리를 해요. 기록이 남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 같은 때문에 중학교 때 그런 거 다닌 적 있는데 라고 해서 그거 한때 애들이 청소년기에는 자, 뇌를 공부해봐. 전두엽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충동 조절 능력과 분노 조절 장애나 어떤 집중력 장애가 생길 수 있어. 그거는 청소년기 아이들의 당연한 발달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너 같은 중학교 기록 들고 와가지고 성인 돼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급여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대책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네가 중학교 시절에 정신과 경력이 있던데라고 하는 말은 너는 엄마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소년 시기에 당연히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선입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 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이건 진짜 멋진 예. 말. 그리고 참고로 저 최숙현 선수를 괴롭혔던 그 감독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달에 받았구나. 실제로 이때. 판결도 징역 7년형에 받은 거죠. 7년형 네. 받았습니다. 7년형. 예.